어머니,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충격받지 마세요. 수진이 영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오셨으니 다 같이 이야기하죠. 영호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고 김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임신했다던 며느리 초음파 사진의 비밀, 그리고 남편과 며느리 사이의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영자가 반찬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들고 온 최 여사는 평소와 달리 뭔가 들뜬 표정이었죠. 영자 언니, 좋은 소식 있다며요? 온 동네가 다 알던데요. 영자는 깻잎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억척스럽게 가게를 운영하는 영자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죠. 아이고, 벌써 소문이 났나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어제 저녁에 알려주더라고요. 최 여사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다른 단골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죠. 영자는 손님들에게 떡이라도 돌려야겠다며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준호가 35이니까 늦은 것도 아니고 딱 좋은 때죠. 수진이가 33이니까 처세 낳기에 적당한 나이고요. 아이고, 손주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이루어지네요. 결혼하자마자 생기다니 아주 경사해요. 반찬 가게는 금세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반찬을 더 듬뿍 담아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정을 쌓아온 영자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영우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은퇴한 공무원인 영호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수진은 임신 소식을 알린 후로 유독 밝은 표정이었죠. 아버님 오셨어요? 저녁 준비해 놨으니 손 씻고 오세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영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대요. 믿어져요? 준호도 곧 퇴근한다니까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축하나 해요. 영호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죠. 영자가 계속해서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입덧은 없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도 찍어줬어요. 보실래요? 수진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영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격스러워했죠. 작은 점처럼 보이는 태아의 모습에 벌써부터 애정이 샘솟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있네. 신기해라. 영호도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과 영호의 시선이 마주쳤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에 들뜬 영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현관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에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준호야, 어서 와. 내 아내가 임신했다며? 축하한다, 아들아. 영자가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힐끗 보고는 작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어제 들었어요. 네 사람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자는 떡국을 끓여왔죠.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으니 이렇게라도 축하를 해야지. 수진아, 이제부터는 몸 조심해야 돼.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묵묵히 떡국을 먹었죠. 준호도 별다른 말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만이 혼자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죠. 내일은 절에 가서 기도나 올려야겠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부처님께 빌어야지. 그리고 태교에 좋은 음식들도 찾아봐야겠고. 영자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5년 전 준호를 임신했을 때의 설렘이 다시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기뻤었습니다. 영우와 함께 작은 신혼집에서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시절이 생각났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여전히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었던 날들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호는 서재로 들어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수지는 안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속에는 영자는 상상조차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일을 마저 처리했습니다. 임신 소식에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이상했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렇게 무덤덤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찬 가게 일도 줄이고 육아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곧 산산조각날 거짓된 평화라는 것을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손주 소식에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몸은 가뿐했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영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득한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 만들 반찬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콩나물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중이니 영양가 있는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요.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쉬어야 할 텐데 이른 아침부터 나온 것이 의외였죠. 영자가 놀라며 수진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임신한 몸으로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집에서 쉬어야지.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도우러 왔어요. 영자는 며느리가 기특해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불쑥 말을 꺼냈죠. 어머니,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가 봐.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 걱정 마. 그런데 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콩나물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죠. 수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아버님 같은 분을 남편으로 두시고 준호 씨 같은 아들도 있고.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30년 넘게 이 반찬 가게 하나로 버텼어. 영호 씨가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 내가 이 가게로 준호 대학까지 보낸 거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손님들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수지는 계산대에서 돈을 받으며 영자를 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박영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영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영자가 의아해했죠. 여보, 웬일이에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영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수진이도 여기 있네? 수진과 영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영자도 그 미묘한 순간을 포착했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려니 생각했죠. 수진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해. 영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 가게를 나가자 영호도 따라 나갔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자의 손주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영자는 커피를 내오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자 언니, 정말 부럽네요. 며느리도 예쁘고 착하고 이제 손주까지 보시고. 박 여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영자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다복이죠. 수진이가 참 살갑게 잘해요. 우리 준호가 무뚝뚝한 편인데 수진이가 알아서 잘 챙기더라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결혼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전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우리 준호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안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여전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영호는 서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수진만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먹었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아버님이랑 먼저 먹었어요. 준호 씨는 회사 일이 있다고 따로 먹는데요.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준호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영자는 음식을 방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이미 누워 있었죠. 영자가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가게에 왔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던데. 영호가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서로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집안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2시쯤 영자는 갈증이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죠.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미 시작된 일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그럼 처음부터 정리해 주셨어야죠. 제가 이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아버님도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설마 영우와 통화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자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말자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려면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다시 침실로 돌아온 영자는 영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죠. 남편이 갑자기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수진의 전화 통화, 영호의 이상한 행동, 준호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죠. 곧 날이 밝을 것이고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가족을 덮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자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수진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영자 언니, 왜 그래요? 요즘 얼굴이 안 좋네요. 단골 손님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 임신으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게를 나가려다가 뒤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죠. 그런데 영자 언니, 수진 씨 병원은 어디로 다녀요? 우리 딸도 임신해서 좋은 산부인과 찾고 있거든요. 영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미래산 부인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름은 수진이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최 여사가 가고 난 후 영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다니는 병원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만 알았지 정작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는지 담당 의사는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에게 병원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아,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침대 위에 초음파 사진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병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영자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진료 날짜가 2달 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린 건 일주일 전인데 초음파 사진은 2달 전 것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 소견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임신 12주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2달 전에 임신 12주였다면 지금은 20주가 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제 막 임신 초기라고 했죠.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태아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초음파 사진이 35년 전 자신이 준호를 임신했을 때 찍었던 사진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요. 아니,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날짜 표시를 자세히 보니 1990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왜 자신의 오래된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류들을 급히 제자리에 놓고 안방을 나왔죠.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가게는요? 수진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죠. 점심 먹으러 잠깐 들렀어. 수진아, 병원은 언제 가니? 같이 가면 안 될까?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가게 바쁘신데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저녁 무렵 영우가 퇴근하자 영자는 서재로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앨범 어디 있죠? 옛날 사진 좀 보고 싶어서요. 영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창고에 있을 텐데. 영자는 창고로 가서 먼지 쌓인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 준호의 태아 초음파 사진을 찾았죠. 역시나 수진이 가지고 있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사진 모서리가 찢어진 부분까지 일치했죠. 영자는 앨범을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영자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 수진이 정말 임신한 거 맞니? 너는 병원에 같이 가봤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수진이가 혼자 다녀왔다고 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임신에 너무나 무관심했고 며느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영호는 며칠째 영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영호의 숨소리가 유독 거칠게 들렸죠.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을씨년스러웠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영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 곧 무서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요. 김영자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반찬을 진열하다가 문득 며칠 전 최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그 말이요. 점심 무렵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을 둔 송 여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나물 반찬 좀 줘. 근데 너 며느리 임신했다며? 축하해. 영자가 나물을 담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강남 미래산 부인과라고 아세요? 수진이가 거기 다닌다는데. 송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래산 부인과? 거기 작년에 문 닫았는데. 우리 딸이 거기 간호사랑 아는 사이라 확실해. 의료사고 때문에 폐업했다고 들었어.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년에 문을 닫은 병원을 수진이 다닌다고 했다니요.
송 여사가 영자의 표정을 보고 덧붙였죠. 혹시 다른 병원 이름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요즘 산부인과가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지.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여사가 나간 후 영자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집으로 향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 밖에서 잠시 숨을 죽이고 들었죠. 네, 알았어요. 이번 주까지만 더 버티면 돼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나오다가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수진아,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하자.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죠.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산 부인과는 작년에 문 닫았다더라. 너 대체 어디 다니는 거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죠. 사실은 아직 병원에 안 가봤어요. 그럼 임신도 거짓말이니? 수진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충격받지 마세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죠.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영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영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오셨으니 다 같이 이야기하죠. 더는 숨길 수 없겠네요. 영우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죠. 영자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만 인정하세요. 어머니도 이제 아셔야죠. 우리 사이를. 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사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나왔어요. 처음엔 우연히 만났죠. 제가 일하던 술집에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술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술집? 너 회사 다녔다고 했잖아. 1년 전부터라니 무슨 소리야?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 강남의 고급바에서 일했어요. 아버님을 거기서 만났고 서로 마음이 통했죠. 그런데 영우 씨가 이혼을 계속 미루셨어요. 영우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준호 씨에게 접근했죠. 아버님, 아들이니까 쉽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영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가 처음부터 남편을 노리고 접근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준호와의 결혼도 다 계획이었단 말이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순진해서 쉬웠어요. 술 취한 날 하룻밤 같이 있었고 그걸 빌미로 결혼까지 왔죠. 임신은 거짓말이었지만요. 영자가 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낯선 사람일 줄은 몰랐죠.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 아내와? 영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죠. 거실의 참담한 광경을 본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래요?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죠.
수진이 준호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전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필요했을 뿐이죠.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죠. 무슨 소리야?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자가 일어서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죠. 하지만 진실의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는? 너 임신했다고 했잖아. 수진이 비아냥거리듯 웃었습니다. 임신? 그런 적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당신 어머니 초음파 사진을 훔쳐서 보여준 거예요.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영자가 아들을 부축하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영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문제는 아버님이죠.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선 같이 살자고 하고선 계속 미적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거예요. 영호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만하자고 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만하자고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면서 제 인생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요? 영자가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 여자와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걸 그냥 지켜만 봐요?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1년 전이었어. 회사 선배들이랑 술 마시러 갔다가 수진이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손님과 종업원이었는데 자주 가다 보니 정이 들었고, 미안해, 영자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이 들었다고요? 당신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랑 재혼하자고 했죠. 심지어 유산도 저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자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함께 일궈온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람도 모자라. 우리가 함께 만든 재산까지. 준호가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그저 이 집에 들어오는 열쇠였을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당신 같은 남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일만 아는 바보 같은 남자.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영자가 말렸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죠. 처음 계획은 간단했어요. 아버님이 이혼하면 저랑 재혼하는 거였죠. 근데 아버님이 계속 미루니까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들과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결국은 제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임신이라고 속인 거니? 수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려고요. 모두가 행복해하는 사이에 아버님과 저의 관계를 공개하면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혼이 빨라질 테니까. 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내가 날 협박하는 거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준호 씨 회사에도요. 며느리와 불륜한 시아버지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자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눈빛에 담겼죠.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치게 둘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저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전 법적으로 준호 씨의 아내예요. 그리고 아버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많아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심지어 모텔 영수증까지. 영호가 절망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죠. 준호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아내와, 아니, 내 아내인 척한 여자와.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영자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준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속은 거야. 저 둘한테서. 수진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준호 씨가 서명하면 깨끗이 헤어질 수 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아버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지만.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영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 사람이랑 재혼할 생각이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은 제가 원하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유산도 있고 은퇴해서 시간도 많고 무엇보다 저한테 빠져 있죠. 영호가 비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수진이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동네방네 소문나면 당신도 당신 아내도 이 동네에서 못 살 거예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죠. 너희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준호는 건드리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 검토 후에 처리할 거야.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아, 그리고 전 오늘부터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깨어진 가족의 파편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았죠. 수진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그 여자 말이 다 사실이에요? 영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죠. 영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피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준호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영호가 무릎을 꿇고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죄야. 내가 미쳐서 그랬어. 준호가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영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죠. 아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 씨, 이제 진실을 다 말해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 회사 선배들이랑 강남에 갔다가 수진이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친절한 종업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가다 보니 대화를 나누게 됐고 수진이가 먼저 다가왔어. 외롭다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에 넘어간 거예요? 60 먹은 사람이. 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동정심이었어. 그런데 어느새 감정이 생겼어. 수진이가 날 특별하게 만들어줬어. 은퇴하고 우울했는데 수진이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여자를 소개시킨 거예요? 아빠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든 거예요? 영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수진이가 너한테 접근한 건 정말 몰랐어. 내가 여자친구 데려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지. 왜 숨긴 거예요?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협박했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이미 늦었잖아. 준호가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준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전 그 여자한테 속은 거였어요. 술에 취한 날 하룻밤 실수를 빌미로 결혼을 강요당한 거죠. 영자가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준호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서두른 이유, 결혼 후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요. 영우가 갑자기 머리를 싸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 머리가 너무 아파. 영자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었죠. 영우 씨, 괜찮아요? 준호야, 빨리 119 불러.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컸지만 쓰러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영우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지만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입원이 필요했죠. 병실에서 영우는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피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5년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정신이 나갔었어. 수진이한테 빠져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준호가 병실 구석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다 잃었잖아요. 가족도 신뢰도 모든 걸. 영우가 아들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준호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요? 아빠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니, 내 아내인 척한 여자와 먼저 관계를 가졌는데?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준호야, 너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준호와 영자가 병실을 나가려는데 영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영자야, 준호야, 제발 날 버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모든 걸 바로잡을게. 하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영우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죠. 6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영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혼 준비해라. 엄마가 좋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수진이 협박은 어떻게 해요? 정말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은데. 영자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우습게 봤어.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본 거지. 하지만 내가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어. 수진이 과거도 캐내고 약점도 찾아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영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다음 날 새벽 김영자는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영자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할 시간이었죠. 첫 번째 전화는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윤 사장에게 걸었습니다. 윤 사장님, 나 영자예요. 부탁이 있어서요. 이수진이라는 여자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강남 쪽 고급바에서 일했다는데. 윤 사장은 은퇴한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죠. 영자의 단골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쌓은 인맥이 아직도 탄탄해서 영자의 심각한 목소리에 바로 알아보겠다고 했죠. 두 번째 전화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카에게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모야. 이혼 소송 잘하는 변호사 좀 소개해줘. 그리고 불륜 증거 수집하는 방법도 알아봐 줄래? 영자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전 10시쯤 윤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그 이수진이라는 여자 찾았어요. 강남에서 꽤 유명했대요. 돈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걸로. 영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윤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년까지 골든 나이트라는 바에서 일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사장 와이프한테 들켰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유부남 두세 명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영자는 모든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수진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사장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영자 씨,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예요. 아니, 며느리인 척했죠. 오후가 되자 조카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젊고 능력 있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전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를 들었는데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영자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죠. 일단 준호 씨의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고 수진 씨의 협박에 대해서는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와의 불륜 관계도 증거를 확보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동네에 소문낸다고 협박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특히 수진 씨의 과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불리한 건 그쪽이에요.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영호 씨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자꾸 퇴원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병원에 도착하니 영호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다급하게 다가왔죠. 영자야, 집에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35년을 속였는데? 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놀라 쳐다봤죠. 영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정리할게. 수진이와도 끝낼게. 영자가 영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그리고 수진 씨와 끝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어요? 영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계속 연락해와서 바로 그때 영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죠. 영자가 핸드폰을 빼앗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 씨?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예요. 영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영호 씨 괜찮아요?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과거 다 알아냈어요. 골든 나이트에서 일했던 것, 유부남들한테 접근했던 것 다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죠? 영호 씨도 다 알고 만난 거예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문제가 되죠. 당신이 우리를 협박한다면 나도 당신 과거를 공개할 거예요. 당신이 일했던 바 사장한테도 연락했어요. 당신의 수법을 잘 알더군요. 수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제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 위자료를 주세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없어요. 당신이 준호와 이혼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또 건드리면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영호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당신도 정리하세요. 수진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준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배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죠. 엄마, 서명했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영자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동의합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영자는 문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 믿었던 가족이 이렇게 배신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자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영호와는 별거 중이었고 준호는 이혼 후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오늘따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영자의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죠. 영자야, 김치 좀 줘. 내 김치가 최고야. 정 여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김치를 담으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요. 요즘 배추가 좋아서 더 맛있나 봐요.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괜찮니? 혼자 사는 거.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죠. 이혼 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영자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준호야, 얼굴이 좋아졌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잘 먹어요. 엄마 반찬 덕분에. 오늘도 좀 가져가려고 왔어요. 영자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담았죠. 준호야, 아빠는 봤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죠.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여자 소식은 들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서울 떠났다고요. 부산으로 갔다던가.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수진이 멀리 떠났다니 다행이었죠.
그 여자가 다시는 이 가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길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그 수진이라는 여자 완전히 정리됐어요. 부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일하려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대요. 영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윤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영호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완전히 폐인이 됐다던데.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는 별거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가끔 소식을 들으면 술만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35년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순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녁이 되자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이 썰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죠. 영자야, 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영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게로 와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아침 영호가 가게로 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영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죠. 흰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많이 야위었구나. 영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챙기세요. 술 그만 마시고.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세요. 영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 씨,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난 당신을 남편으로 다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영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준호 아빠로서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준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하세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요. 재산은 반으로 나누되 이 가게는 내가 가질 거예요. 영호가 수긍했습니다. 반대할 자격이 없었죠. 영호가 떠난 후 영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3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영자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너도 이제 새 출발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영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팠지만 이제 치유할 시간이야. 상처는 아물고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잠시 서 있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김영자, 너는 할 수 있어. 가게를 나서는 영자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골목 저편에서 새벽의 첫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생은 계속됐고 영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반찬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단골 손님들은 영자를 더욱 아꼈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영호는 멀리서 가족을 바라보며 후회 속에 살아갔습니다. 수지는 영원히 이들의 삶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영자는 반찬가게 불빛 아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김영자 자신으로서 말이죠. 김영자의 이야기는 배신당한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영우와 수진의 분류는 탐욕의 끝이 파멸임을 증명했고 준호는 속임수의 희생자였지만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